네. 환경분과 발표자 서미숙입니다. 저는 부천 생생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도시농업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입은 그린 자켓 이쁘지 않나요? 네, 그린 자켓 이쁘죠? 네. 이 그린 자켓은 저희가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산업의 그 일환으로 이 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오늘 환경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린 자켓을 입으면서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 그 발표이지만 저는 좀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부천 속으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50년을 푸른 부천 속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환경을 살리는 작은 습관 그리고 부천을 살리는 큰 변화라고 하는 작은 목표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SDG의 목표를 보면 1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어느 것을 다 빼놓지 않고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천 안에서 부천 시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몇 가지의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17가지의 목표를 하나씩 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한 것들이 아주 이야기들이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해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15번 육상 생태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4가지 트랙을 목표와 실천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자, 목표 하천의 하천에 대한 것이죠. 하천에 대한 건강성을 높인다, 물순환을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있죠? 하천이 많이 있죠. 근데 국가 하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하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안에 하천들이 5개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어떤 것들인지. 이 수 생태계를 건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는데 사용을 금지하자라고 한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씻어 나온 쌀을 사용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부천은 우리 수돗물이 나오지요. 그럼 수돗물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자.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 재생물이라고 얘기해서 빗물을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물을 1인 1물 사용량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정하자. 사용량 제정하자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훗날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 물순환의 회복,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주로 이제 직수로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깨끗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토스의 면적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어린이집 앞에 놀이공원이나 또는 보도블록들이 대부분 폐타이어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잔디를 깔아도
예, 또는 자연적으로 흙을 채워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은 적응 능력을 강화해서 사회의 회복을 높인다, 회복력을 높인다 그랬어요. 기후 변화와 영양 피해를 저감하고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적응 대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자. 그것은 결국은 홍수의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 하천, 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개보수해서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도로 빗물관리 그런 그늘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기후변화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교육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천시에 15학교 중에서 실시 중이지만 올 1회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식 안 먹기 운동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육식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 육식 한 번 안 먹으면 몸에 뭐가 돋는다고 그러죠. 가시가 돋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야 된다, 꼭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15개의 학교가 육식을 안 먹는, 채소를 먹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의 도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매년 나무를 심고 있는, 지금 현재 부천시에 보면은 나무를 베고 또는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어린 나무가 탄소의 흡수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들을 베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원숲이나 이런 곳에 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열섬화를 막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계속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장 신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고민들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천시 100만 도시 이거는 목표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사실 100만 도시 그러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 인구도 많고 세수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100만 도시 목표를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고 하시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육상 활동으로 인한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굴포천이나 신곡천 또는 베르네천, 시민회강, 그다음에 역곡천 이렇게 있죠. 5개의 천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수변 백리길을 좀 더 원활하고 그리고 환경이 쾌적한 곳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씩 실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양 환경을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예요. 예,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 이제는 도시 생태계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1인당 녹지 공간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장 신도시에 녹색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는 저탄소 녹색 도시지만 10분 도시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10분 도시가 완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농업, 제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오게 됐죠. 그래서 1인 1텃밭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탄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 서비스를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태계 보호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키자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 이거죠. 부천을 숨쉬게 하는, 그다음에 관내 지속 가능한 산림
그리고 관리, 조림을 확대하자.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살림이 부족한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1인 뭐 녹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집 앞에는 나무가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금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금개구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두꺼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금개구리를 이주시키고 그 이주시킨 곳들을 관리하고 하면서 걔네들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 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부천을 숨쉬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5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앞으로 100년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집 앞에 숲을 가꾸자. 2. 친환경 도시를 건축하자. 3. 생태계를 보호하자. 4. 물 한 방울도 아껴 쓰자. 5.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 다시요. 앞으로 100년. 네, 감사합니다.